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리기도 좀 뭐한 그런 오늘 날이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연휴를 끝내고 화요일에 새롭게 이제 시작한 이번 달을 맞아서 시작한 뉴욕 시장이 거의 한 달 만에 우리 이제 기억에 남아있죠. 8월 초에 한 달 만에 또다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큰 폭의 하락이 급락이 연거푸서 지속적으로 오래 계속되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런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시장의 행보에 상당한 좀 저항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3.26%나 하락했고 S&P 500도 2.12% 하락했고 다우가 1.51% 하락하는데 러셀 2000도 3%가 넘게 하락하는 그런 이제 기록에 남을 하락을 또 이제 미국 시장이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 오늘 어렵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아예 2580대로 그냥 아예 내려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갭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낙폭을 줄여보려는 시도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단기적인 이제 튀어 올라오는 거를 노린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를 살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864억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 기관도 7,30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조 6,485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가 이제 단기 매수죠. 항상 이제 이렇게 푹 빠질 때 사면 단기적으로 오른다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이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80.80포인트 2580으로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3.15%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2.8%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똑같아요. 이렇다 할 반등을 전혀 주지 못한 채 그대로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부분적으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조금 사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6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496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1,12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731.75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3.76%나 급락하는 거의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오늘 이제 소위 말하는 갭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갭 메우기가 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게 쉽사리 원래의 위치까지 가려면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시간 현재 1341원 70전, 3원 70전 떨어진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주체별로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팔았고 기관도 전부 팔았고 개인이 전부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180억을 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3,428억을 매도했고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를 2,838억을 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329억을 매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39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148억 좀 연기금이 많이 샀네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이 140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이 28억을 팔았고 현대차하고 기아는 전부 두 주체가 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판 게 이제 기아고 셀트리온도 외국인이 79억 샀는데 기관이 129억을 팔았고 그렇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30억을 팔았고 기관이 21억 샀어요. 다시 2위로 밀려난 이제 알테오세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습니다. 외국인 152억, 기관 124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도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63억 1억 이렇게 팔았고 HLB만 외국인이 85억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캠은 뭐 외국인 기관 전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섹터 얘기하기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늘은 이제 뭐 그런 거 그래도 뭐 이제 뭐 STO 그 토큰 증권 관련된 게 그 일부 이제 그거는 뭐 새로운 이제 법안이 뭐 구성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이슈를 가진 몇 종목들이 섹터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뭐 채권 그 원전 관련 이거 뭐 보도가 나왔는데 체코가 뭐 꼭 한국이랑 하겠다 뭐 이거 의미 없는 보도죠. 체코가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이제 뭐 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폭락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뉴스 보도가 막 나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죠. 이런 때는 그런 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마치 이제 한 달 전에 8월 초에 그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랑 똑같이. 근데 이제 이유도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역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유를 이번에도 지난달에도 가지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무너졌다, 내려앉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거듭되면 이게 좋을 수는 없죠. 이게 회복이 그렇게 거듭될수록 회복 속도는 느릴 테니까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건 우리 시장이건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수급이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제 모양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수급에 의한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이 수급이 무너지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모양새의 장으로 이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금리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금리 내리는 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은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을 좀 보면 8월 초에 급락 때도 그 급락의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좀 시장의 그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니까 연준이 빅컷을 해서 이제 팍 금리를 내릴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약해지고 또 그때도 어제 일본은행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일본 중앙은행이 BOJ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데자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똑같아요. 그런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앵화가 좀 강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막 내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 캐리예요. 달러 캐리. 달러가 나가는 거예요. 미국 이제 먹을 게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달러가 별볼일 없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우선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앵화인 쪽으로 가겠지만 또 어디론가 가겠죠. 돈이 잘 벌어지는 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난달에도 그랬고 거의 비슷한 이유로 이번 달에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 그랬는데 이게 좀 지나치지 않나 반응치고는 뭐 그런 생각 저도 듭니다. 근데 원래 뭐 시장이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BOJ의 금리 인상 지속 어저께 뭐 경제가 허락하는 한 계속 금리를 상승시키려고 한다는 그 강성 발언이 우에다 이제
또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앵화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4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달 46.8에서 47.1로 올랐는데 시장 예상치가 47.5여서 그거보다 낮고 계속 50 이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폭락할 거야 있냐? 거기다가 이제 유가도 사상 유례가 없는 4.4%나 급락을 했어요. 유가가 급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경기 불투명하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군데군데 나타나는데 이런 이제 유가도 왜 떨어져요? 막 때리는데 때리니까 그러죠. 유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또 오일만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경기 우려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런 데다가 이제 하나는 뭐냐면 시즈널 이펙트로 어쨌든 간 좀 전통적으로 미국 시장이 9월이 나빴다. 이런 계절적 요인 나빠졌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그 떨어진 이유를 이렇게 다 이제 종합으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난리칠 일이 있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확히 이게 왜 빠졌나를 보면 뭐냐면 그냥 미국 시장도 수급이 깨진 거예요. 수급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하 없는 시장에 있어도 수급이 망가지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제는 판다가 많았어요. 미국 시장에서 팔아야 되겠다는 게 더 많았단 말이에요. 사자보다.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도 이제 뭐, 서학개미 이래서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뭐 진출해서 뭐 제일 많이 산 게 엔비디아하고 두 번째가 테슬라고 뭐 이런 이제 집계도 나오고 뭐, 나름대로, 잠 못 주무시고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수급을 누가 쥐고 가느냐,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데 뉴욕 시장의 상당 부분은 세계적인 큰 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버핏이 이미 상당히 전부터 현금 챙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수급을 이렇게 깨지게 하는 동인이 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큰 손들, 그 다음에 각종 펀드, 우리가 아는 뭐 사우디 구프 펀드, 뭐 싱가포르 헤지 펀드, 뭐 유럽 펀드, 영국 펀드, 뭐 이런 펀드도 있잖아요. 얘네들의 각축전이에요, 사실. 예, 이런 선수들이 있는 데가 뉴욕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뉴욕 시장 가면 무조건 돈 번다 아닙니다. 그 더 어려워요, 우리 시장보다. 뉴욕 시장은.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자꾸 깨지니까, 에이, 그냥, 나 홧김에 간다. 그리고 이제 요새 뭐 금투세 등등 해서 이제 그러지만, 어쨌든 간, 거기는 진짜 세계적으로 센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들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뉴욕 시장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얘네들은 우리처럼 뭐 오판에서 엔터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을 동원하고 웨이트를 주고 뭐 이렇게 한 그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을 발생시키냐면 어제 같은 일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어떤 위험 인자를 감지하게 되잖아요. 감지하면 자동 매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세팅해 놓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럼 자동 매매가 나면 자동 매도가 나가면 주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른 쪽, 그 펀드들이나 다른 쪽 애들 알고리즘의 위험 신호로 또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빠지면 빠진데 막 때려서 밟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생각해보고 요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각하고도 그렇게 매매할 수도 없고 그 엄청난 볼륨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급이 순간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과도한 반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그 알고리즘 상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럼 그렇게 인식하게 됐느냐? 만약에 주말에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경기 침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ISM 제조업 지수, PMI 나빴지.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2년째 비들거리지.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뭐 했다. 거기에 이제 버티는 게 뭐냐면 고용이란 말이에요. 고용인데 이 고용마저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해야 되니까 그 딱 팩터 하나만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조금 줄여놓을까 하다가 내가 먼저 줄여놓으려고 나가니까 빠지고 그걸 또 위험인자로 받아들인 다른 펀드의 알고리즘들이 또 때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그 집중 분석 백방엽 스쿨에서 말씀드린 이 엔비디아의 흔들림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시장에 9.53% 빠지고 시간에서 또 2.4% 밀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5달러 41센트 그 부분인데 이게 표면상으로는 반독점 조사를 위해서 미 법무부가 이제 엔비디아에 소환장을 보냈다. 이런 것도 이게 이제 표면적 이유죠.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나쁜 이유죠. 근데 이제 뭐 소환장 보냈다 그래서 뭐가 막 금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에다가 어제 이제 제가 그 집중 분석에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AI 피크, 걔네 그 제목이 Preparing for 그 피크 아니에요. 그 피크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시 기술주가 간다 못 간다도 결국은 표면적으로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시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반도체 섹터를 비교적 잘 맞히기로 소문난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런데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이 되니까 시장이 신경을 자꾸 쓰게 됐죠. 그런데 이제 더 한 가지 웃기는 거는 뭐냐면 뭐 미국 시장은 되게 페어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엔비디아 최근에 뭐 엔비디아 추정 그 목표가를 막 그 기관들이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어제 물량을 털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믿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만 믿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 투자가 좋아? 그럼 네가 사. 네가 사는 거 보면 나도 사. 네가 팔면 나도 팔어. 그러니까 너보단 덜 먹지만 너랑 반대로는 안 가.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매매 원칙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그거 올리고 얘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판에서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에 대한 굉장한 동경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뭐 거기서 뭐 몇 개월 연수는 받아봤지만 걔네들도 똑같아요. 우리랑 주식하는 거. 그러니까 다만 그 수급을 움직이는 게 우리는 좀 약간 모멘텀 쪽에 가깝고 걔네는 이제 말하자면 뭐 밸류에이션을 많이 감안하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다면 있을까?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서 당분간은 오늘 이제 막 개인들이 사고 이런 거는 이제 단타 치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럴 때 사면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확률보다 연거푸 떨어지는 확률보다 반등할 확률이 2배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그 흔적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간 이런 충격을 지난달 받고 이번 달 받았다 이런 거는 앞으로 당분간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보수적인 자세로 안 될 땐 보수적인 자세를 가져야죠. 그래서 또 많이 떨어지면 매수하는 거 좋죠. 근데 부분 매수를 해서 이제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냐, 계속 벌 수 있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충격이 오기 직전까지는 나름대로 수급 라인이 살아서 움직였었냐. 그러니까 오늘 충격은 그렇게 살아있는 애는 금방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말 이게 좀 오래 갈 때를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가치주적 성격을 띤 전통산업
부문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유틸리티, 통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울 때는 비 올 때는 우산 쓰고 웅크리고 뭐 이래야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9월은 지나야 반등다운 좀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은 그냥 그 안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반등했다가 뭐 이러는 게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겁니다. 오늘 장이 또 갑자기 이렇게 돼서 내일 아침에 8.15 먼통 나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가서 그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대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